오늘은 어지럼증과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이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의 염증성 탈수초, 즉 수초 파괴를 유발하는 자기 면역 질환입니다. 특징은 신경 축삭을 감싸는 미엘린 시스라고 불리는 수초가 망가져서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재발과 악화 그리고 완화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거나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으로 개인별로 다양하게 유발되게 됩니다. 유방률은 대략 1000명 중 약 1~2명 정도로 비교적 드문 편이고요. 어지럼증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MRI에서 발견되는 백질병변이 있는데, 어지럼증으로 검사를 받다가 뇌 MRI에서 여러 개의 하얀 반점이 발견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즉, 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에서 어지럼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핵 주변의 뇌관 그리고 소뇌를 침범하게 되면 중추성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훨씬 흔한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석증, 편두통, 메니에르 등 있겠죠. 단순히 백질병변이 있다고 다발성 경화증 진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MRI상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진단할 때 감별진단의 영상 촬영이 필요하고요. 다발성 경화증과 어지럼증의 임상 특징을 설명을 해버리면 전형적인 징후들이 보이는데, 단순히 이제 뇌 MRI상 병변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신경학적 문제나 어지럼증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구 운동 이상으로 내측 세로다발이라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양안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인다든지 복시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복시 있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안과나 신경과 질환을 같이 보도록 의뢰를 드려야 되고요. 리바운드 니스타그무스라고 불리는 반동성 안진, 그리고 안구 운동의 부정확한 디스메티얼 등의 소견도 자주 보이게 됩니다. 다양한 신경계 문제가 동반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력이 감소한다든지 하는 시신경염이 동반되는 경우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 감각 이상입니다. 저린 느낌이나 국소 마비가 있을 때 MRI를 반드시 촬영하도록 의뢰를 드리는데, 항상 이제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력 저하나 경직, 편측 마비나 반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균형장애입니다. 손해를 침범하게 되면은 보행실조, 자세 유지 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의 양상은 빙글빙글 도는 현움보다는 균형 실조나 자세 불안이 두드러지고요. 청력 손실이나 이명은 일반적으로는 다발성 경화증에는 드문 편입니다. 뇌 질환이 더 관련성이 높고요. 감별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MRI상 이 백질 병변이 항상 다발성 경화증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변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MRI상 확인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감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도 MRI에서 작은 백질 병변이 보이고, 서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처럼 혈관 문제가 생길 경우, 그리고 미세혈 변화로 인해서 작은 백질 병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노치3라고 불리는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성 뇌혈관 질환, 이런 경우 편두통이나 뇌졸중 증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고, 내빅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시신경이나 척수를 주로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다양한 AQP4 항체 양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발 악화를 자꾸 보이게 됩니다. 신경 살코이도시스라고 불리는 전신 질환과 함께 발병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진단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MRI가 필요하시겠죠. 3.0 테슬라 이상의 폐쇄된 MRI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고, 뇌실 주변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뻗는 다발성 경화증의 정형적인 병변을 확인한다면 진단을 좀 더 확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척수 침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척수 MRI에 대해서도 함께 촬영이 필요하고요. 신경학적 전정기능 검사 항상 기본적으로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질환입니다. 안구 운동, 근력 감각, 반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서 중추성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이제 요추천자를 통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나 올리오클로날 밴드라는 것이 확인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적 관찰입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1년 간격으로 증상 변화가 있는지 반복적으로 MRI 촬영해서 병변을 추적을 하고요. 새로운 병변이나 기존 병변 악화 시에 이러한 다발성 경화증 가능성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발성 경화증으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신경과나 면역 조절을 하는 약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터페론 같은 약을 쓸 수가 있겠고, 단클론 항체 기반 신약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재발되는 것을 억제하고 질환의 진행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약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전정 제한 운동을 통해서 균형 감각이나 반사 훈련을 통해서 보행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다른 신경적 증상도 관리를 하는데, 피로, 통증, 근력저하, 재활이나 물리치료, 통증 관리 등이 병행하게 됩니다. 심리적 지지를 해야겠죠. 우울, 불안 등이 동반될 수 있어서 필요시 상담,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정리 및 조언입니다.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그 중에서 다발성 경화증이 원인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MRI상 백질병변이 발견되더라도 객관적인 신경학적 소견 및 다른 검사 결과를 종합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 서혈관 질환, 이석증 등 흔한 원인을 먼저 고려한 뒤에 필요시 상위에서 정밀 검진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확인된 경우에는 면역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